뱀픽부터 설명드리면 제리가 캐리력 높은 원딜인 건 맞지만 유미가 떨어진 시점, 루나미가 없는 시점에서 서포트 기준 서포팅형 챔프보다 원거리 라인전 푸시에 도움을 주는 서폿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룰루를 뽑기 힘들어요. 그 상황에서 제리의 티어가 높은가 할 때 살짝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고, 지금까지 제가 경기를 보면서 든 생각이고, 만약 이런 상황 있으면 칼리스타 같은 거 챔프가 너무 똥내 나는 거 아니면 할만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제리 플러스 딩거의 의미는 간단해요. 어떤 의미냐면 제리가 성장 기대치가 높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제리가 코어를 띄우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 정도에서 이제 상체 뱀픽을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원거리 서포트 구도, 그 유미, 나미를 제외한 원거리 서포트 구도를 갔을 때 세주아니의 티어가 높다고 생각해요. 루나미, 유미가 잘린 시점에서 세주아니가 가지는 밸류가 크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항상 얘기했듯이 원거리 서폿에 압박을 주는 원거리 궁 2, 서포터가 선 미카엘을 가기 전까지 갱 및 한타 압박. 그 다음에 3, 서로 대치 구도 혹은 앞라인 싸움을 갔을 때 현재 있는 정글러 중 가장 꽝 싸움이 센 메릿. 그래서 50을 가져간 의미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다만 이제 4, 5벤으로 내려왔을 때 라이즈를 좀 걸렀잖아요. 그 상황에서 아칼리 선픽은 요즘 메타에 아칼리가 설 자리가 없다고 좀 느끼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걸 고려했을 때 아칼리가 생각보다 벌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세주아니를 먹었을 때 르블랑, 갈리오와 같이 아칼리의 카운터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챔피언을 뽑기 어려워서, 그래서 아칼리는 괜찮고, 여기서 결국 뱀픽 전체 끝나고 볼 때 아칼리가 지니는 강점은 상대의 정글 압박 없이 성장을 쭉 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잭스, 아지르 누굴 만나도 사이드를 압박하고 먼저 붙거나 뒷자리를 잡을 수 있는 점, 이 측면에 있어서 좀 많이 좋은 것 같고, 반면에 HLE 입장에서는 잭스가 좀 핵심 역할이에요. 그 이유는 스킬 메커니즘상 잭스는 50 정글한테 죽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좀 되기 편하시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50탑이 많이 나올 때도 잭스를 뚫는 게 불가능해요. 메커니즘이 그래요. 50이 2로 들어와서 스택을 쌓으면서 잭스 방어력을 올리면서 싸워야 되는데, 잭스는 챔피언 자체가 하이브리드 딜이기도 하고 50이 들어와서 그 평타로 스택을 쌓는 동안 다치로 막아낼 수도 있으며, 결국 50이 잭스를 죽일 딜이 없으면 잭스가 지속 딜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에 있는데, 전체적인 조합을 봤을 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아지르가 상대 50 크샨테 상대로 대치구도에서 좋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LSB 입장에선 이즈리얼이 팀의 사거리 우위를 바탕으로 돌진 먼저 들어가지 않게 해주거나, 이즈리얼이 그런 게 조금 어렵다고 할 시, 왜냐하면 뭐 아즈르건 제리건 챔피언들이 날래니까 이즈 Q를 항상 맞아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고려했을 때 50 플러스 아칼리 플러스 크샨테가 사이드를 밀어놓고 먼저 붙는 과정에서 좋은 뒷자리를 잡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먼저 들어가야 되는 쪽이 불리. 하지만 그래서 센박이 정면 싸움에선 약하지만 아칼리가 양 사이드 라이너 상대로 1대1 강점이 있는 점을 이용하며 뒷자리를 잡고 50도 그 각을 잡는다면 그 경우 한타를 이길 각이 생긴다. 조합 난이도는 LSB 입장에서 조금 더 어려워 보여요. 그 이유는 50이 썼고 그 상태가 썼기 더 쉽기 때문에. 50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세주아니 1대1로 뚫기 힘들죠. 50은 전통적으로 탱커를 뚫을 수가 없어요. 세주아니 쪽에 걸면 손해고, 딩거한테 건다 하더라도 딩거는 여기니시가 괜찮아요. 타워를 깔면서 먼저 존을 장악하고 상대가 그걸 들어오면 폭딜을 맞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잘못 들어왔다가 딩거 2를 잘못 맞고 먼저 죽어버리는 각이 나올 수도 있고, 잭스는 스킬 메커니즘상 크샨테랑 50이 2대1로 잭스를 맞다니까도 잭스한테 압박을 줄 수 없는 특이점이 오고, 아지르 상대로 뒷자리를 잘 잡더라도 아지르가 토스를 해버리면 50은 붕 뜨게 돼요. 그리고 크샨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이드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지르 잭스 상대로 둘 다 지기 때문에 초반에 뭐 싸움을 바탕으로 굴리지 않는 이상 그냥 계속 버리고 붙는 상황이 나올 거고, 그게 누적될수록
잭스가 성장해서 잭스를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더 많을 것이고, 제리 딩거 상대로 크샨테가 정면으로 뚫고 들어가는 힘이 너무 강하냐, 그것 또한 아니고 세주를 달고 들어가면서 인시각을 보고 이럴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그거는 오공과 아칼리가 뒷자리를 같이 잡아주고 밀고 들어가는 구도가 나와야 한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뱀픽을 그냥 보면 제리 딩거가 완벽하게 시너지가 나는 챔프가 아니고 제리가 1티어인지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어찌됐건 한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이드에서 센박이 변수를 만들지 않는 이상 하나생명 입장에서 너무 편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굴리는 쪽을 정하자면 샌드박스가 오브젝트를 먹으면서 굴리고 상대를 부르고 뒷자리를 잡아서 한타를 이기는 그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 뱀픽에 대한 총평이 되겠습니다. 인게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미 나오죠. 잭스의 깽판 치는 능력. 50 플래시를 빼고 치아가 빠지더라도 웬만하면 뒤지는 상황 안 나오니까 잭스가 깽판을 치고 탑에서의 경험치 우위, 근거리 샘을 태우니까 50이 플래시를 소모하고 캠프 클리어 속도가 더 느리게 본인 챔피언의 강점을 살리는 상황에서 시작이 돼요. 바텀은 푸시가 이즈카리마가 더 좋다 보니까, 왜냐면 이즈가 Q스택 쌓으면서 웨이브 건들 수만 있다면 패시브 스택 쌓으면서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미드는 초반에 이제 아제르가 압박, 그러니까 라인을 밀어넣는 구도는 나오지만 반면에 밀어넣는 데에 그치고 아칼리는 도방이랑 재생의 바람, 뭐 이번 경기에서는 기발까지 사용하면서 버티며 6렙 7렙 불에 찍히는 시점에서 킬압박을 주면서 이득을 보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서 딜교가 날카롭죠. 일방적으로 푸시하는 게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 비전이 빠진 타이밍 때 잘 맞추고 딜교가 생기면서 서로 피가 떨어지는 세주한테 좋은 그림이 나오면서 잘하고 있어요. 라인전은 바텀 라인전은 잘하고 있어요. 제리가 크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 시점에서 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가고 있죠. 하나 입장에서 크샨테도. 그리고 잭스가 웨이브를 받고 이제 다시 웨이브가 바운스백 되는 타이밍에 푸시를 하면서 잭스가 받아먹게 하고 리콜했다가 나오고 TP를 아끼면서 나오고 미드도 집 타이밍 잘 잡아서 나오고. 아질 입장에서 약간 기분이 나쁘죠. 양피지까지 뽑고 80원만 더 있었으면 양피지 뽑으면서 라인전을 좀 더 길고 세게 압박할 수 있었을 텐데 딱 80원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아칼리 입장에서 더 할만하죠. 근데 그 상황에서 자꾸 바텀에서 딜교 타이밍은 되게 날카로워요. 이런 딜교 타이밍, 제리가 쑤시면서 딜교하는 타이밍.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펠 교환되는 건 하나생명 입장에서 되게 좋은 부분이고, 라인전에서 샌드박스 라인전 체급 자체가 조금 부족한 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딜교를 바탕으로 세주하니까 50 상대로 1대1이 세니까 초반 용을 챙겨주고, 샌박이 싸울 건덕지가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죠. 이렇게 오브젝트를 챙겨버리면 전령에서도 잭스 주도권 바탕으로 전령도 먹고, 제리 상대로 건들기 힘들고, 여기서는 안 대주고 딩거 바로 떼어주면서 딱 한 턴 나오는 거예요. 전령 먹고 아지르가 밀고 집 갔다 나오는 딱 한 턴. 여기서 이거 이득을 볼 수가 있죠. 약간 좀 이거는 그냥 콜을 놓친 것 같다? 한 턴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콜이 좀 놓친 것 같네요. 미드가 어쨌든 상대가 선집을 잡아서 먼저 움직일 수 있는데 그걸 놓친 것 같고, 여기서 이제 50이 킬을 먹는데 뭐 게임에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50은 이 게임 내에서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뭐 그냥 전령 용을 둘 다 주는 불리한 상황에서 그래도 이런 킬 교환은 했다. 50이 사람이 되는 타이밍은 빨라졌다. 심파자를 가는 챔프다 보니까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고, 계속 무난하고 아칼리는 라인 클리어가 약하니까 이렇게 그 다이브 당했던 제리딩거가 미드로 떼주면서 미드 타워까지 먹는 상황. 다음에 이즈카르마가 본인들은 바텀에서 둘이 있으니까 제카한테 피압박을 주는 상황. 근데 제리유미가 내려오고 아즈가 집 갔다가 미드 뛰면 다시 또 별일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급한 거야. 샌박 입장에서는 급한 거야. 상대가 오브젝트를 다 가져가고 본인들이 어쨌든 후반에서 뭐 밀린다고 하면 밀린다고 할 수 있어요. 이즈리얼의 스킬샷 여하에 따라 뒷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런 숙제가 있는 건 한타가 좀 더 어렵다는 거고, 하나생명 입장에서 그걸 방지하는 플레이만 나온다면 대처하기 되게 쉽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싸우면 좋아. 50이 심파자가 떴죠. 그걸 바탕으로 압박을 주고, 하나생명은 그냥 약간 벽처럼 미드 푸시 뒤봐줘서 미드랑 같이 아래 시야 먹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바텀 시야 먹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용 대치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나마 변수가 잭스가 먼저 뛴다 해서 주기 좀 까다로운 상황이어야 되는데 바텀이랑 미드 정글이 갈려있어서 그렇다?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세주가 앞쪽에 안 서 있어준 게 좀 큰 것 같은데
이 용을 센박 입장에서 먹는다고 게임이 끝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박은 뭐 교전 없이 크게 이득을 보진 않는 선에서 턴을 용에 사용하고 그냥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나생명에서 교전을 피하는 근거는 상대는 1코어가 다 나온 상황인데 본인들은 1코어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내피셔를 생각해보자면. 그래서 또 계속 무난한데 제리딩거는 계속 주도권 잡고 있고 아지르도 약간 욕심을 내요. 보통 왕관 가고 아칼리한테 킬각을 안 주는 템트리도 많이 가는데 여기서 그냥 리안드리 가면서 크샨테 50을 더 썩게 만들고 아칼리한테 줄 수 있는 킬각은 본인 챔피언 숙련도 피지컬로 맞겠다. 여기서 크샨테가 타워까지 끌어들이면서 킬각을 보는데 여기서 무빙 이런 무빙 너무 좋아. 너무 잘해 이런 건. 그래서 여기서 대치구도에서 결국 변수가 발생 안 하죠. 그래서 전령도 챙겨가고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따지고 보면 아직도 아지르 1코어는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빡 교전을 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간 보다가 상대 진영 갈리고 뭐 이런 거 잘라먹을 생각 정도만 하는 거지. 잭스도 TP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두 번째 전령도 먹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로 좀 아쉬운 플레이가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번 1549에서 하나생명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오브젝트를 다 연달아 내줬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급해져요. 여기서 맵 상황 보시면 미드는 이제 그냥 반반 붙는 상황에서 반반 라인이 지워진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이즈가 받고 그래서 원딜은 뭐 서로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리가 확실히 무빙을 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공과 카르마가 뭐 미드 주권을 잡느라 보인 시점도 아니에요. 왜냐면 본인들 정글을 지나가는 안전한 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 다이브 각은 리스크와 리턴이 있는 플레이도 아닌 게 넓게 펼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스크와 리턴이 있는 플레이도 아닌 게 일단 첫 번째로 1. 상대 텔 커버 가능하고 2. 상대 정글 서폿도 안전하게 붙어줄 수 있고 바텀 플러스 정글 움직임 불확실. 그 다음에 3번 잭스는 어차피 크샨테 50 이렇게 토스의 갱 아님 압박은 알아서 해결할 수 있고 성장 기대치도 높아서 이쪽에 대한 투자는 하나생명 입장에서 불필요하고 성공 가능성도 낮고 여기서 어떤 플레이가 나와야 됐냐면 아지르가 어느 순간부터 템트리도 딜 욕심을 냈기 때문에 세주아니 및 바텀 듀오가 미드 주도권을 잡고 아지르 푸시를 봐주면서 아지르가 붙어있고 아칼리는 사이드에 박혀있는 구도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턴이 날아가는 게 가장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 탑다이브를 한다는 것도 자꾸 아지르 위치를 보세요. 아칼리가 이번에도 밀고 있죠. 그래서 아지르가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아칼리가 킬 압박도 주면서 1코어도 안 뜬 아지르를 압박하고 있죠. 박아놓고 아칼리가 먼저 움직여요. 이게 팀 입장에서는 더 해결돼야 될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시점에서 이유는 모르겠어. 오브젝트 둘 다 주는 거 그냥 기분 나빠서 아니면은 본인들이 이렇게 끌려다니는 게 불쾌해서 아니면 불편해서 이런 선택을 하고 이 선택은 이게 탑다이브를 성공하더라도 아니면 뭐 교환을 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성공할 수가 없어. 이거는 애초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급해졌는데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아쉬운 거지. 그래서 여기서 킬까지 따면서 클로저 성장에 부스트가 붙고 반면에 세주아니가 아칼리 궁 2타를 Q로 끊고 여기서 솔방울탄을 본인 2로 끊고 여기서 Q를 맞춘 건 슈퍼플레이야. 이건 진짜 세주아니가 너무 잘한 플레이고 제리가 킬을 먹는 것도 좋은데 이 게임의 핵심은 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리가 킬 먹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잭스, 세주, 아지르가 그냥 벽인 입장 아지르가 사이드에서 안 위험하고 잭스가 1대1을 해주는 입장이 되면 제리는 그냥 0킬 0대 0화시로 무난하게 템을 뽑아도 상대 조합 상대로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턴을 소모하다 보니까 미드가 나가요. 상대한테 전령을 준 시점에서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결과가 잭스가 1대2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약간 밀리고 연달아 아칼리가 탑에 있는 동안 킬을 먹고 플리드의 미친 플레이로 커버는 했어요. 그 다음에 제리가 킬 먹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앞라인 싸움을 하고 상대가 뒤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H리가 유리하기에. 근데 이 킬을 먹느라 전령 먹은 상대가 미드 1차를 편하게 밀게 해줬어. 그리고 이거의 결론은 미드 1차를 밀고 사이드 압박을 먼저 LSB가 해버릴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고 그리고 이거의 결과는 이 상황을 초래한다는 거에 대한 결과값은 50 아칼리가 뒷자리를 더 용이한 상황을 만들고 그래서 조합이 유리했는데 상대가
해볼 만한 상황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 핵심 포인트예요. 이걸로 안 유리해졌다는 아니고 덜 유리해졌다. 여전히 상대는 이길 방법이 생길 가망이 늘어난 것 뿐이지 여전히 해야 되고 그걸 못하면 불리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를. 이 전략 나간 게 커요. 그리고 아지르는 계속 박혀있죠. 세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각을 볼 건데 아칼리가 잭스를 상대하고 아지르가 크샨테를 상대하는 인원 배치가 나오는데 이거는 크샨테는 둘 다한테 지거든요. 누굴 만나던 알바노예요. 근데 아지르는 편해졌는데 뱀픽에 2점이 되어야 했던 아칼리 때문에 위험하니까 잭스 쪽에 투자를 해야 되고 잭스가 2점이 아닌 라인 배치가 돼요. 그럼 이거를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어떻게 라인을 맞춰갈까에 대한 노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선 크샨테가 바텀에 텔을 타기 때문에 맞춰지는 거고 여기서 용 타이밍까지 겹치니까 아칼리는 잭스가 푸시하는데 그냥 간제비 하는 거죠. 여기서 이미 자리를 뺏겼기 때문에 이 전에 톤 소모로 용을 치는 거고 근데 3령부터는 용을 치는 게 많이 불리하긴 해요. 잭스가 안전하게 푸시하는데 세주는 계속 잭스 쪽을 봐주고 있죠. 오브젝트가 아닌 아지르가 이렇게 윗무빙 쳐서 한 턴 밀어내서 리셋은 되고 근데 여기서 잭스가 텔이 있어서 내려오면 되거든요. 뒷자리가 없어 상대 입장에선. 근데 이걸 그냥 공짜로 내줘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잡기 힘든 아칼리를 압박하는데 턴을 소모하는 거예요. 용을 내주는 대신 가능성이 낮은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래 이것도 좋다 이거야. 근데 이 매치가 됐으면은 바텀 받고 탑 박았잖아요. 이러면 맞춰서면 된다? 맞춰서면 된다. 이거 타워 밀었고 잭스 탑 푸시했으니까 맞춰서면 돼요. 근데 상대의 라인 배치를 따라가 또 TP가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아지르 TP가 빠진 게 커요. 여기서도 상대가 편한 인원 배치예요. 2040도 TP 차이 때문인지 아칼리가 텔 있고 잭스가 텔이 있기 때문에 용이나 바론 쪽 싸움을 잡는데 더 용이하기 위해 아칼리랑 잭스가 매치가 되는데 이럴 거면 용 싸움을 했어야지. 잡기 너무 어려운 아칼리 자르려 얻는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 근거는 아칼리 텔 잭스 텔이고 바론만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 바텀에 매치되어야지 바론 쪽 시야장하게 무리가 없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 전 타이밍이 낭비가 된 거죠. 용 싸움에 유리하기 위해서 잭스를 탑에 매치했으면 용 싸움을 했어야지. 아지르가 웨이브 박아놓고 먼저 붙는데 세주가 앞에 서 있으면 제리 딩거가 뭐 할 수 있는데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그쵸? 첫 턴에 이렇게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밀어야 될 잭스가 밀지 못하고 아칼리한테 갇혀있는 상황이 나오고 아칼리가 막 붙어주는 상황 나오니까 이즈 카르마도 밀고 여기서 이제 아칼리가 다시 보이니까 바론을 쳐보는데 바론 이제 궁으로 체크하고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집 타이밍을 잡네요. 여기서 또 매칭이 이렇게 돼. 세 번째 건덕지 이 이치일 때 또 탑 미드가 서로 리콜한 타이밍이라 맞춰갈 생각을 하면 미드로 주도권 실어주고 주도권 힘주고 상대 사이드 보이면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라인을 뛰면서 잭스를 봐줘요. 잭스 세주가 아칼리를 잡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턴 낭비가 되는 거고 50 크샨테가 잭스를 잡기 어려워서 LSB가 게임이 빡세야 되는데 세주 잭스가 아칼리를 잡기 힘들어서 HLE가 게임이 빡세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잭스가 푸시할 수 있게 세주가 뒤를 봐주고 있는 거죠. 봐주는 건 좋아요. 근데 아칼리 쪽을 봐주는 게 더 편해. 상대 50이 들어오는 것만 막아주면 되니까 들어오는 거에다 Q 쓰고 들어오는 거에 궁 쓰고 그게 훨씬 쉽잖아요. 그러다가 여기서 LSB는 세주가 보이니까 크샨테가 텐 있는 상황에서 50이 변수 플레이를 만들고 제리가 혼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피 압박을 주면서 하나생명을 밀쳐내고 여기서 클로저가 그냥 걔 족밥 둘이니까 텔 쓰면서 싸움을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아다리가 너무 안 좋게 되는 거야. 클로저가 아지를 상대로 라인전 잘했냐고요? 그냥 뭐 무난해. 아니, 던진 건 아니야. 그냥 이 인원 배치가 문제야. 결국 이 인원 배치 내에서 사고가 터져요. 그러니까 미드에서 세주가 사이드를 봐줘야 된다. 미드에서 50이 벽 없이 바텀을 노릴 수 있다. 그래서 제리플. 그 다음에 세주가 킬 압박을 줄 수 없는 아칼리 쪽을 압박해야 된다. 아칼리가 1대2로 갖고놈. 그리고 이거 두 개가 더해져서 바텀에서 질 수 없는 2대2가 발생되는데 LSB 본대가 밀어내고
먼저 붙어줘요. 결과값은 게임 펑. 아칼리에 대한 억제력을 아예 상실했고 이 다음 타이밍부터 아칼리는 뒷자리가 평생 나올 거예요. 한참 동안 나올 거예요. 아직 한타를 보지 않았어요. 근데 게임을 봤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여기서 보시면 클리드가 못했다고 하긴 그래요. 잭스를 봐줄 상황을 만드는 게 이게 상대 아칼리가 여기 있는지 모르니까 잭스 웨이브 밀고 들어가면서 적 블루 쪽에 시야 얹어주겠다 이 정도 마인드일 수 있거든? 이거를 트롤 플레이라고 말하는 건 결과값이 그 약간 결과론적인 거고 여길 들어가서 잭스가 푸시해줄 수 있는 건 맞는데 굳이 따지고 보면 이 인원 배치 자체가 팀적으로 잘못됐다 이거지. 바텀을 위험에 빠뜨리고 세주 잭스를 쓸모없게 만드는 이 인원 배치가 팀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큐가 빠졌더라도 여기서 궁 쓰고 큐로 빠지고 다음 큐까지 잘 벌었고 여기서 플래시로 뺐으면 죽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뭐 그거 여기서 피지컬이 아깝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스택 쌓으려고 하지 않고 런 때렸으면 그냥 제리필만 일방적으로 빠진 거지. 어차피 손해야. 여기서 뭐 스킬샷이 어땠고 이 사람의 무빙이 어땠고 얘기하는 거에 의미가 있다기보다 이 인원 배치로 이렇게 손해를 한꺼번에 몰아본다는 게 더 큰 의미예요. 그러니까 스킬샷 피드백은 의미 없어. 본인이 못했는지 본인도 알아. 아 이거 이라도 피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안 빨렸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아칼리가 빨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손해 1대2로 아칼리가 그냥 압박했을 테니까. 그리고 미드에서 제리는 풀스펠이 빠졌어. 이미 손해라는 거지. 아까 한번 인원 배치가 꼬인 시점에서 이게 22분 50초잖아요 18분에 꼬였는데 22분까지 그냥 불리하게 게임을 한 거야. 4분 동안 불리하게 게임을 한 거고 텔 차이가 이유였다 하기에는 텔이 돌고도 인원을 본인들 유리하게 배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 이게 좀 핵심 포인트예요. 이 게임에서. 하나생명이 불리해. 이래서 거의 반반 됐어. 많이 유리했는데 유리한 뱀픽이었는데 반반이 됐어. 상대를 만만하게 봤다? 그럼 그냥 뭐 그거는 피드백할 여지가 없죠. 만만하게 봐서 한 게임 지는 건 프로로서 되게 부끄러운 거죠. 그거를 내가 이유로 얘기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이 인원 배치를 안 고친 게 그 핵심적인 문제다. 보이드가 떴어요. 보이드가 떴고 아지르는 아칼리에 대한 방템이 없죠. 크샨테랑 50을 패기 위해 딜템을 올렸기 때문에. 근데 노데스라 아지르는 뭐 본인이 그냥 리스크 리턴을 판단해서 템트를 선택을 한 거고 거기에 있어서 문제는 없어요. 근데 잭스가 좆됐다 이거야. 그리고 이 싸움 이득을 바탕으로 바론을 먹어요. 바론을 먹으면 바론까지 연결됐다 쳐. 바론을 먹으면 사이드를 샌박이 밀어넣겠죠. 미드에서 세주 앞세워 봤자 웨이브가 밀고 들어가서 3대3 본대가 밀리겠죠. 바론 타이밍 동안에는 아예 나가리야. 한화생명 할 거 없음. 전혀 없음. 그래서 이 첫 번째 포인트에서 살짝 비벼줬다면 두 번째 포인트까지 나오면서 게임이 유리해졌어. 적어도 이 바론 타이밍 동안에는 샌박이 유리해져요. 야 아칼리 자르고 말고는 뭐 알바노고. 그래서 뭐 용을 먹는데 그냥 울며 겨자 먹기지. 이거 본인들 이용 쌓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라도 해야 돼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잭스가 상대가 선턴이니까 아래쪽에 선턴을 썼으니까 잭스는 골렘을 먹고 봐주고 그다음에 크샨테는 편하게 밀고 공성이 시작되죠. 그리고 서로 인원 배치하고. 근데 여기서도 아지르가 망하지 않는 게 좀 크다 생각했는지 아칼리 쪽에 아지르가 가요. 인제서야 처음으로 약간 복구 턴이 나온 거야. 세주가 그냥 봐주면서 아칼리 진입만 막아주면 아지르가 편하게 받아먹고 웨이브를 밀 수 있는. 근데 이 타이밍 때 밀 수는 없죠. 바론이니까 상대가. 그리고 잭스가 아무 압박 없이 크샨테 상대로 웨이브를 밀어넣을 수 있는. 다음 용싸움이 되는데 두둥탁 봐봐요. 아칼리가 밀죠. 이런 뒤로 돌 상황이 나오죠. 아지르는 데캐 뽑아야 돼서 아칼리 집 타이밍에 대한 억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이 웨이브를 주면 안 되니까 잭스가 아칼리 상대로 서요. 이러면 아칼리가 뒷자리를 계속 또 잡겠죠. 아칼리가 뒤에서 붙는 상황에서 50도 모습을 지금 안 보여주고 있고 대치 구도가 형성되는데 여기서 아지르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합 강점은 살아있다 이거야. 뒤에서 걸리는 것만 아니면. 근데 여기서 50 뒷자리 보였거든요? 뒷자리를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방어 스펠이 빼지고 상대가 밀려나는 그림이 나오죠. 앞라인 싸움을 세주가 해준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쳐맞고 빠진 거잖아. 그래도 이게 강점이라는 거야. 결국 이게 따지고 보면 아지르 타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돌진을 쭉 못해. 오래 싸우진 못해. 3턴을 받으니까 하나생명이 할만해지는 거야. 상대 궁극기가 빠지고.
이런 먼저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싸움을 볼 수도 있는데, 그럼 뭐 이거는 뭐 용을 상대 이 전 타이밍 때 세주 피 갈아놓은 거, 세주 궁 뺀 거 이런 게 컸기 때문에 그냥 용은 가져가고, 여기서 이 바론 쇼브로 비벼요. 근데 이거는 뭐 적을 필요는 솔직히 없는 것 같고 상대가 체크를 못한 거기 때문에 바론 쇼브로 비벼서, 그러니까 바론을 상대가 몰래 바론을 허용해줬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몰래 바론은 본인들이 잘했다 이런 여지보다 상대가 안 이랬다 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못해줘서 조합 컨셉이 앞서는 상황이 나와요. 오랜만에. 근데 그건 실력보단 운으로. 이거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래서 잭스가 밀어넣는 상황 나오고, 아지르가 아칼리 상대로 웨이브 끼고 웨이브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한동안은 또 이제 하나생명이 유리하죠. 이거는 이제 샌박 입장에서 반반이 됐다 이런 표현보다 하나생명은 유리해요. 이러면 바텀이랑 붙어있죠. 아지르 푸시하는 거 봐주려고 이렇게 시야 먹는 거죠. 그리고 50이 이니시 걸기엔 벽이죠. 세주아니가. 샌박의 조합 강점이 아예 사라져요. 아칼리가 밀고 뒷자리를 잡을 수 없으니까. 50도 그거 맞춰서 뒷자리 잡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공성을 하게 되고 유리해지고 타워를 밀고, 뭐 정면에서 나오는 아칼리 안 무섭죠? 그래서 뭐 조냐도 빼고 굴리기 너무 좋아. 이 게임은 바론이 어느 쪽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조합 강점이 이쪽이 살고 이쪽이 죽고, 이쪽이 먹으면 이쪽이 살고 이쪽이 죽기 때문에 굴리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 바론이 한쪽은 약화시키고 한쪽은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바론으로 4천 골드를 엄청 땡기죠. 그래서 하나생명이 골드를 앞서요. 선자리 잡고 용을 먹으면 돼요. 잭스는 밀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압박 주면서, 잭스 건들 생각도 못하죠. 크샨테가 못 막아요. 아칼리는 맵에서 보시면 박혀있죠. 아지르는 붙어있죠. 미르웨이브 받고. 그럼 변수가 없어요. 아예 변수가 없어. 그래서 샌박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뒷자리 보려고 이렇게 뚫는데 하나생명이 정면 돌파까지 해버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쉬운 게 갈려. 이게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 이 세주 제리가 바텀을 밀어넣는 판단을 한 거에 대한 근거를 살짝 모르겠어. 그래서 갈리는 상황이 나와서 애매하게라도 50 뒷자리가 나오고 용을 먹는 상황은 나오는데, 그래도 뭐 아지르 타워를 세워놨으니까 이것도 뭐 여지라면 여지야. 미드 억제기 타워까지 밀고 탑 웨이브 억제기 밀었으니까 관리까지 하고 계속 유리해요. 하나생명이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아지르는 본인이 왕관 같은 템을 아예 쌩까고 딜템을 올린 기대값이 나오죠. 50은 게임 내내 그냥 할 게 없는 거야. 너무 뭘 하기 힘든 거야. 아까 한타에서 딜러 라인을 무는 궁극기 쓴 거, 그게 그냥 기적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딜템을 쭉쭉 올려버리니까 보이드가 떠버려서 여기 헥스 드링커도 아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리를 잡고 아지르를 세주아니가 보좌하고 세주아니 아지르가 붙어주면서 제리랑 딩거가 미는, 여기서 클리드가 각을 보는데 이건 뭐 맞췄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몸이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면 상관은 없어요. 잭스가 알아서 웨이브 밀어 넣을 거고, 바론 쪽 자리 먼저 잡고 미드 쪽 먼저 가서 미드 다음 선푸시 잡으면 되죠. 다시 미드 쪽에서 이즈를 피까지 까놓고. 근데 이 뒷자리가 이 여기에 와도 안 박히는 거? 그게 좀 큰 것 같네요. 이렇게 하더라도 아지르 궁이 있어서 이건 의미 있는 이니시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의미 있는 게 뭐냐, 크샨테 뒷자리 할 필요는 없는데 뭐 맞으면 로또다 그냥 하고 할 수는 있죠. 크샨테 뒷자리 그래도 안 터졌죠? 그럼 이기는 거야. 하나생명이 이겨서 바론을 쳐요. 근데 여기서 바론을 치는 게 위험한 근거는,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일 거예요. 3757 한화가 미드에서 교전을 킬은 없지만 밀어내고 바론을 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생명 입장에서 변수가 뭐였냐면, 세주는 바론을 마무리해야 돼서 딜러 라인을 지켜줄 수 없어요. 거기다 플러스 50 아칼리 크샨테 진입을 해도 무마시킬 아지르 궁이 없어요. 그리고 잭스는 약간은 붕 떠요. 그 상황이에요. 이 상황까지만 보면 뒤에 이제 한타를 볼게요. 여기서 들어갔는데 이 한타도 이긴 한타거든요. 솔직히 이길만 했던 한타거든요. 여기서 포지션 잡고 싸우면 돼. 50 갈렸죠. 킹겐이 어쨌든 마크를 해주고 있죠. 크샨테를 마크해주고 있어요. 보이죠? 그래서 아지르는 이쪽을 점수하고 있는데 킹겐 갖다 박아요. 여기서 그냥 지켜주면, 이 뭐 이를 쓰고 박을 필요가 없이 이를 쓰고 이쪽이 노출 안 되도록 지켜만 주면 50은 알아서 죽고 4대5 구도가 돼요. 이거 궁 없는 아칼리, 궁 없는 50, 궁 없는 쿠샨테인 거 알잖아. 근데 빨려버리니까 진영이 갈려. 그리고 여기서 문제점, 잭스에 하느라 아지르가 딜을 못해요. 여기서 딜로스가 나요.
여기서도 그나마 제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플레이 하는 거거든요. 딜로스가 지금 존나 심한데 어쨌든 뒤로 빨면서 싸워주니까 이렇게 크샨테 긁고 이즈 카르마 크샨테를 같이 긁어버리는 플레이, 그리고 이즈까지 풀 빼는 이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한타가 이즈가 아지르를 봐야 된단 말이야. 존나 갈리죠. 딜러진을 지켜주지 못했어. 그러니까 세주만 지켜줬어, 바론을 먹고 난 뒤에. 여기서 킹겐이 슈퍼플레이를 하는데 결국 지죠. 이러면서 게임이 끝나요. 근데 이게 문제가 궁 없는 50 아칼리 크산테가 정면에서 들어오는 개꽁승 구도. 아지르 제리가 딜 할 수 있으면 이기고 딜 각이 없으면 바론 이미 먹은 거고, 바론 플러스 50을 이미 먹은 거고. 근데 여기서 핵심이 아지르 제리 딜각이 돼야 됐던 시점에 킹겐의 이니시에 포커스가 맞춰지며 아지르가 딜로스가 발생하고 한타를 지며 게임 패배. 그러니까 이 판은 좀 하나생명이 굴려준 느낌이 있어요. LSB도 잘하긴 했는데 HL의 인원 배치, 그리고 HL의 이니시, HL은 몰래 바론, HL한테 몰래 바론 줘서 2등 날려먹기. 그래서 그냥 조막조막으로 보면 HL이가 너무 못해서 진 경기, 잘한 게 하나도 없는. 뱀픽이 유블리는 몰라도 더 쉬운데 이기기는, 그걸 하나도 못 살린 게임이고, 거기에 추가로 인원 배치라는 운영적 측면에서 게임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에서 약점을 보였죠. 이럴 수 있어. 그냥 본인들이 안일하게 하고 본인들이 좀 핵심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질 수 있는데, LSB 입장에서는 그냥 이 판으로 증명한 거는 너네가 못하면 우리 그거 너네가 못하는 거 받아먹을 정도의 힘은 있어. KDF는 한 끗이 모자랐죠. 상대가 못하면 이겨버릴 정도의 힘이. 근데 LSB는 첫 세트로 그 정도는 증명을 했어요. 너네 그렇게 못하면 진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통해서 샌드박스가 깔끔하게 게임을 끝냈다면 와, 샌드박스 진짜 족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그냥 하나생명이 좀 너무 못했다. 근데 뭐 클로저가 첫 경기 첫 세트는 좀 못했더라도 2세트 때 그 강력한 라인전 능력이 되게 인상 깊었고, 이번에서 상대 인원 배치가 꼬였을 때 그냥 안 쫄고 하잖아요. 잭스 세주 너네 나한테 뭐 할 건데 족밥 새끼들아, 그냥 이러면서 변수를 만들어버리고 그거 바탕으로 유리해진 시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윌러도 진짜 어려운 플레이는 역시 미드에서 50이 제리 스펠을 뺄 각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상대가 못해준 건 맞는데 이 각이 혹시라도 나올까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캐치하는 각이에요. 왜냐, 일반적으로 아 이거 세주 있으면 나 이니시 못 걸어 하고 사이드 붙을게, 이게 더 쉽고 자연스럽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미드 쪽에서 변수를 만드는 게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세주가 던져주거나 잭스가 던져주거나 아지르가 던져줘서 아지르 세주 없을 때 변수를 만드는 게 아니면 나는 이 게임에서 할 게 아예 없기 때문에 이거 변수 만든 거는 엄청 크다고 봐요. 이 정도로 1세트 정리할게요.